네, 안녕하세요. 류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채널을 사랑해주셔가지고 류진이 채널이 이렇게 완성해서 5만 명 구독자를 달성하게 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벌써 한 2,000명 정도가 또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빨리 채널이 성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이랑 커뮤니티 글에다가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답변 드린다고 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가지 질문들 중에서 제 이름은 이제 여주엽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9살입니다. 게이는 아닙니다. 전공은 산업공학입니다. 키는 183인데 182.4 정도 나오는데 183이죠. 스킨케어 방법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피부과도 많이 다니고 마스크팩도 많이 하고 화장품도 좋은 거 많이 바르려고 하고 뭐 이중세안하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역시 피부과는 다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햇볕에 노출되면 두드러기 같은 것도 좀 많이 났었는데 좀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게 된 게 오히려 되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화장을 하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선크림을 발라서 이제 뭐 백탁이 일어났으면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게 아닌가. 제가 화장한 거 같냐고 하면은 실물에서는 화장하는 것 같지 않은데 카메라에서는 이제 피부가 깨끗이 나오면 또 화장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립을 뭘 바르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색없는 립밤을 바릅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전혀 이제 묻어나지 않는 MBTI가 뭐냐 많은 분들이 I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ENTJ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너무 J 같지도 않고 좀 P로 살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고 또 I가 되고 싶어서 좀 집에만 있고 싶기도 하고 일본어를 따로 배웠는지 일본어는 제가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고요. 그 교양 수업을 듣기 전에 학원을 3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게 답니다. 요즘에 집에서 학습지로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한 저 정도로 일본어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번역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일본 여행하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관련된 것들, 해외 체류에 관련된 것들이 있었는데 진짜 오래 살던 적은 없었어요. 한 길어봤자 한 3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학점을 받으러 이제 미국에 방학 계절학기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고요. 홍콩에 이제 인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인턴을 했던 적이 있는데 BNP 파리바라고 굉장히 짧았어요. 그것도 이제 2달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연구소에 재직할 때 세인루이스에 있는 이제 보잉이라고 하는 항공기 회사 있잖아요. 그 항공기 회사에서 교육을 한 달 정도를 받았습니다. 뭐 그 정도 있었고요. 네, 그거 외에는 한국에서 다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루틴하고 식사는 거의 매일 이제 헬스장을 가려고 하고요. 홈트레이닝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하는 일과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이랑 20살부터의 여정. 일단 저는 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이란 걸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도 산업공학을 전공한 뒤에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5년 반 동안 항공우주개발본부에서 전투기와 전투기에 달리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을 개발하던 연구원이었습니다. 대학원 연구실에 있을 때는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연구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을 이제 세부 전공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연구소에서도 공대지 미사일 개발할 때 생각으로 미사일을 조정해가지고 발사하는 것에 대한 기초 연구.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육군 3사관학교에 이제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국방과학연구소였고 거기서 이제 정말 훌륭하신 동료분들 그리고 선후배분들하고 무기체계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연구소의 업무 환경이 제가 아무리 뭐 미사일을 개발하고 하면 되게 액티브하게 이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정적인 그런 개발 업무가 많아가지고 책상에서 이제 컴퓨터 작업할 때가 많아. 첨부해주시는 이제 사진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사진은 이제 미국에 제가 보잉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거의 다 연령대도 많이 높으시고 액티브하게 활동을 못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연구원들이 약해가지고 먼저 납치가 되잖아요. 근데 나는 좀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아이언맨 같은 인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무기를 개발하지만 몸을 많이 좋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운동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한 5년 반 뒤에 퇴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올블랑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미디어 회사인데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 올블랑 TV라는 이제 채널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 홈트레이닝 채널이었습니다. 골드 버튼을 가지고 있는 270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로 너무 잘 성장을 했습니다. 맨즈헬스라는 이제 잡지에서 개최하는 풀가이 선발대회라고 하는 이제 대회에 나갔어요. 연구원 생활하면서 너무 이제 허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운동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대회를 일단은 나가야겠다. 그래야 열심히 하니까 저랑 지금 회사를 같이 한 2명의 나머지 멤버가 이게 최종 30인에 들어서 입상을 했습니다. 홈트레이닝 관련된 노하우를 앞으로 유튜브가 많이 발전할 테니까 유튜브에다가 좀 남겨보자 해서 2017년도에 그 회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운 좋게 잘 돼서 재작년에는 이제 홈트레이닝 사부로서 이제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연예인들의 이제 사부로서 이제 TV도 출연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올블랑 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들을 또 함께 관리하는 MCN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또 스타트업으로서 제가 뭐 투자도 받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른 회사들도 제가 이제 투자를 이제 하게 됐어요. 다른 회사를 투자하거나 구성하게 되면서 관련된 창업 경진 대회를 연다든지 뭐 정부 기관하고 함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든지 또 크리에이터들도 이제 함께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성했던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료진이 채널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사업을 한 지는 한 7년 정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크리에이터들을 막 육성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어느 순간에 초빙을 해주셔서 겸임 교수로서 강의를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 기관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뭐 자문가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 신문에 일정 주기를 가지고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컬럼리스트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좀 공부하는 것들을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업로드하면서 인증을 오래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그 루틴을 저는 한 10년 전부터 했던 건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많이 하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었어요. 그 슈퍼 모닝이라고 하는 루틴으로 2016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올렸는데 해외에서도 많이 태그를 달아주시고 어떻게 그런 루틴들을 진행하는지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작년에는 그것에 관한 책을 냈고 운 좋게 이제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의 본업은 사업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 교수 활동이나 뭐 작가 활동, 컬럼리스트 활동, 그리고 뭐 스타트업의 투자, 그리고 육성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군사보안 2등급 인가자로 돼 있어요. 제가 하는 연구를 가족들이나 지인들조차도 몰랐었고 타 부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또 보안 등급이 더 높았어요. 또 비닉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좀 답답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콘텐츠로서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만족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료진이 채널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콘텐츠 촬영이나 혹은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된 행사로 해외를 많이 나가게 되는데 아마 2023년만 해도 제가 출장을 일본을 한 7번, 그다음에 미국 한 4번, 태국 한 번, 뭐 스페인 한 번 해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매년 있었어요. 해외 나갈 때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체험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이제 오타쿠 이야기를 좀 유념하고 있다가 일본에 제가 출장을 가는 때 이런 걸 좀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료진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료진이는 저의 이제 사심이 많이 담겨있는 여행 채널인데 제가 일본만 여행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태국도 하고 뭐 미국도 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찍었었어요. 한번 몇 번 올려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가장 이해도가 높은 일본 컨텐츠인 것 같더라고요. 일본 컨텐츠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올리고 그 외의 국가들의 영상들을 사장해놓고 있습니다. 여행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은 출장 갈 때 끼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출장 갈 때는 보통 이제 저 혼자 가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혼자 찍는 컨텐츠가 있고 또 도와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누군가 저를 찍어주는 앵글이 나올 때는 누군가 같이 있는 거고요. 저 혼자 항상 들고 다니는 거는 저 혼자 간 인력거를 탄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혼자 이제 탄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저는 결혼한 지는 한 10년이 됐습니다. 네, 아이도 한 명 있습니다. 제 생각엔 한 이 채널의 구독자의 한 10% 정도는 이제 올블랑이라는 회사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남기신 댓글 같은데, 이 채널의 현생 지인분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올블랑 TV로 알려져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인스타그램은 다 공개 계정이 있고, 이제 료진이 또 계정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개인 계정에는 뭐제 가족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뭐 슈퍼모니에 관련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나와 있어서 제 주변인들은 이제 료진이를 제가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채널의 본연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어느 정도 채널이 큰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질문 중에 리에상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료님 생각은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전혀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 리에상은 만났을 때부터 제가 결혼한 걸 다 알고 있었고, 리에상 자체가 워낙에 친절하시고, 미사상도 마찬가지고 콘텐츠 촬영하는데 많은 이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친절하신 분들인 거지, 몰라서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평생 유튜브를 할 건지에 관련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고, 료진이 채널을 한 달 전까지는 전부 제가 다 편집을 했어요. 그만큼 제가 콘텐츠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러니까 주 한 2회 정도의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아서 회사에 있는 또 편집자분의 또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에 한 번은 편집자가,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업로드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료진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이제 여주엽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료진이가 훨씬 더 이제 격식이 없이, 허울 없이 좀 지낼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료진이 채널 시작하고 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아무런 편견 없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약간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궁금증이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10만 구독자가 된다면 더 많은 것들을 공유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에 더 좋은 여행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다네.